아내들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남편으로부터.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 덕분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라고 말해주는 모습. 아이들 앞에서는 엄마가 이런 걸 신경 써줘서 가족들이 편한 거야. 너무 고맙지? 라고 먼저 말해주는 겁니다. 여자는 남편분의 이런 말로써 믿음과 신뢰가 커집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존중을 먹고 성장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면 남편은 모든 일에 자신감과 책임감이 더 생기고 바깥 일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중에 위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목소리 프란입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를 잘 섬기고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기에 자녀들이 이렇게 잘할까 하면서 관찰을 해봤어요. 그런 경우 부모님의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성향은 예민하지 않고 유순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서로 존중하는 부부의 모습에서 자녀들도 사회생활을 잘하고 부모님을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칭찬을 먹고 쑥쑥 자랍니다. 오늘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칭찬과 격려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내가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때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하며 지내야 오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존중받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데보라 노빌의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 출판사는 빌리 버튼. 이 책에서는 존중이 자신과 주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풍요롭게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 불안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혼 전문 변호사인 마릴린 지니치는 700건 이상의 이혼 소송을 맡아온 베테랑 변호사다. 그녀의 경험에 의하면 사이가 좋은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시간을 내서 서로 도와주며 배우자의 의견을 잘 따른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위해서는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신이 아닌 이상 알아차릴 수가 없으니까요. 자신에 대한 생각이 건강해야 결혼 생활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배우자에게 자상해집니다.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고 배려하면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됩니다. 지니치는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던 부부들을 보면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부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일종의 친절 딜레마 같은 겁니다. 당신은 처음 만난 마트 계산원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당신을 매우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어떤가요? 허를 찌르는 질문이었다. 우리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불친절하고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너그럽게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다. 반면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그런 친절 딜레마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한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상대를 대한다. 성질을 부리고 토라지기도 한다. 사랑하는 사람이 알아줄 것이란 기대를 갖고 지니츠 변호사는 그런 허망한 기대 때문에 결혼 생활에 장애를 겪는 부부들이 많다고 말한다. 별것 아닌 작은 일 때문에 시작된 부부간의 다툼이 서로를 궁지로 모는 원한의 이혼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오랜 세월을 만족스럽게 지내온 부부들은 그런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을 예의 바르게 표현합니다. 상대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설명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 노력은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니치는 자신의 생각과 기대를 매너 있게 표현하는 것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관점을 당신과 공유하고 싶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그녀가 꼽은 가장 흔한 이혼 사유는 존중 결여다. 이혼을 결심하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사정은 제각각 달랐고 계기 또한 천차만별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배우자로부터 조금의 존중도 받지 못했다는 피해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몇 달 전 지니치를 찾아왔던 제니의 경우도 그랬다. 제니는 남편 파울라와 결혼한 뒤 단 하루도 행복했던 날이 없었다. 파울로가 남자답고 멋지다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그는 일찍 퇴근한 날에도 제니의 일을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직장에서 일하고 돌아온 것이 대단한 일이라도 되는 양 폼을 잡았다. 집안일 하나 제대로 안 해놓고 지금까지 대체 뭘 한 거야? 파울로는 결혼 전부터 그런 사람이었다. 제니는 그가 거친 남자 스타일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 파울로는 직장에서는 말이 없고 소심한 남자였다. 그랬기 때문에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까운 사람인 제니에게 쏟아내는 것이었다. 지니치 변호사의 말이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깔보고 무시하게 됩니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존중하는 마음부터 가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내성적인 사람일 경우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심한 당신으로 인해 나날이 마음에 큰 상처를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파울로와 제니 부부는 지니츠 변호사와 상담 후 상황을 반전시키는데 성공했다.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 상의하다가 이혼이라는 결정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달은 것이다. 결국 파울로는 제니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말과 행동이 가정을 파탄에 빠뜨렸다는 생각에 괴로워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해결하기로 했다. 또 일찍 퇴근한 날에는 제니를 도와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다. 부부는 꿋꿋하게 어려움을 극복했다. 그 결과 오히려 부부관계가 더 끈끈해졌다고 한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킨 것이다. 지니치 변호사의 말에는 오랜 시간 동안 부부 문제를 상담한 전문가의 해안이 담겨 있다. 사랑이란 게 원래 변덕스러운 날씨와도 같지요. 수시로 변해요. 사랑스럽다, 갑자기 밉기도 하고 말이죠. 반면에 존중은 견고한 감정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펀더멘털이 존중이라고 봅니다. 존중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서 닻을 내립니다. 배우자를 제대로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의 감정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공감 능력과 배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기억해야 할 황금 규칙이 있다. 반드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존중과 품격, 신뢰가 있는 결혼 생활을 위한 7가지 조언. 1. 배우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칭찬한다. 2. 그가 존중하는 것을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려 노력한다. 3. 남들 앞에서 상대의 장점을 칭찬하고 사랑을 자주 표현한다. 4. 상대가 바빠서 못한 일을 상대 방식으로 해놓는다. 5.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믿는다. 6. 상대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7. 배우자와 어울리는 사람으로 언제나 품격 있는 행동을 한다. 존중의 본질은 희생이 아닌 윈윈이다. 타인 중심적 정서인 감사의 힘은 다른 사람을 나만큼 중시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된다. 먼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로부터 예상치 못한 보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메랑 효과다. 존중도 이와 마찬가지다. 존중 역시 상대방으로부터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윈윈 구도를 만들어낸다. 존중의 힘은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한 키워드다. 아이를 책임감 있는 리더로 키우고 싶은 부모, 임직원과 함께 똘똘 뭉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고 싶은 경영자, 유권자들의 열망을 실현하고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 등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존중은 앞뒤로 열리는 문과 같다. 먼저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종업원이 무례하게 굴면 손님은 다른 가게로 갑니다. 환자도 마찬가지다. 의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의사를 찾게 마련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남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는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생각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괴롭다. 아주 오래전이라서 가물가물하지만 영국의 어느 방송사가 북유럽에서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를 돌면서 촬영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리포터가 거리를 지나는 사람에게 마이크를 대고 물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행복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중년 신사가 별걸 다 물어본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그야 물론 행복하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있으니까 만족스럽고 나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니까 화내면서 다툴 일이 없습니다. 생각과 믿음이 다양한 사람들끼리 어울려 서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의 축복입니다. 중년 신사의 말이 그 당시에 나에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지금까지도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존중이나 만족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어쩐지 믿기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인생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 프로그램을 다시 찾는 데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이것 하나는 확실하다. 존중의 힘을 통해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북유럽 사람들에게 왜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보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들에게 있어 보람이 없는 삶은 망친 인생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돈은 그 다음의 문제로 치부가 된다. 반면 미국인에게 왜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10중 8구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돈을 많이 벌면 무엇이 좋은가라고 질문하면 다양한 대답이 나온다. 좋은 차, 성형수술, 유명세, 멋진 배우자 같은 것 말이다. 이런 답변 이면에는 남의 이목을 끌어보겠다는 의도가 공통적으로 숨어 있다. 하나같이 요란하게 주목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북유럽 사회는 다양성이라는 토대 위에서 여유 있게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미국 사회는 오로지 물질이라는 획일성 위에서 위태롭게 삐걱대고 있다. 우리가 차이의 존중, 다양성의 지향을 통해 개인은 물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이 점점 증가하는 위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은 물론 더욱 중요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차이의 존중은 사회가 부드럽게 돌아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한다. 존중의 힘은 부드럽게 세상을 변화시킨다. 먼저 가족을 화목하게 만든다.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 존중은 결혼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걸음이 된다. 오랜 세월을 행복하게 지내온 부부들은 배우자를 위해 배려를 아끼지 않는다.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 우수한 인재가 부당한 처우를 참지 못해 다른 회사로 직장을 옮긴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존중의 힘은 리더십을 강화시킨다. 사람들이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고 리더의 결정을 존중해 따르도록 도와준다. 개인적으로는 자존감을 높여 자아 성취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창의력이 고취된다. 매사에 자신 없어 하던 사람도 용기를 내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존중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고 이어서 사회를 하나로 연결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거뜬히 해낸다. 공경에 처한 낯선 여자에게 휴지를 건넬 수도 있고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과 음식을 나눌 수도 있다. 존중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도록 만든다. 존중이 연민의 정과 이타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이타심으로만 선행을 하지는 않는다. 남을 돕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식의 이기심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동기가 무엇이든 선행은 선행이다. 더불어 남을 존중하는 행동은 사람들을 이어 사회를 튼튼하게 해준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은 소속감과 연대감이라는 견고한 사회 그물망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경지에 이르게 한다. 북유럽 사회의 성숙한 의식은 그들이 이런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타인과 관계를 맺기 위한 소속감과 연대감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다. 우리는 생존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위해 그룹을 이루고 관계를 형성한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거나 관계를 형성하면 자신감이 생긴다.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고 자기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기분이 고양되는 것이다. 사고가 활발해지고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연대감이나 소속감이 미치는 영향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원하는 사람일수록 존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크게 신경을 쓰는 사람일수록 무시하는 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서로의 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우리보다 앞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높은 산은 결코 혼자 오를 수 없다는 진리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정상에 오른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더 의미가 깊다고 믿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입증된 진실이다. 자기를 존중하는 습관을 의식적으로 들이면 원하는 목표를 더욱 빠르게 성취할 수 있다. 친구와 사랑하는 이들의 응원 속에서 말이다. 전 세계의 맥도날드 햄버거 맛이 다 다른 이유.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룩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 존중이다. 그는 언제나 서로를 존중해야 함께 성공한다고 역설해 왔다. 그의 연설문은 존중에 관한 주제를 담은 경우가 많은데 언뜻 보기에 대체 햄버거와 존중이 무슨 관계인가 싶은 의문도 든다. 하지만 많은 경영학자들은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3만 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거대 기업 맥도날드의 성공이 존중 원칙이란 토대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평가한다. 어느 나라에 진출하든 맥도날드가 가장 먼저 신경 쓴 것은 그 나라 사람의 입맛에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들은 미국 본사 맥도날드의 맛이 세계 최고의 맛이며 맥도날드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맛을 느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며 그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일찌감치 원칙을 정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을 깨달은 기업은 거의 없었다. 맥도날드의 이런 존중 정신은 세계 진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맥도날드 직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는 햄버거 회사가 아니다. 햄버거를 만드는 사람들의 회사다. 미묘한 뉘앙스 차이지만 중요한 진실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바로 햄버거가 아닌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이야기다. 잘 되는 기업에는 확실히 남다른 점이 있다. 학자들은 전략이나 시스템 같은 세련된 말로 포장하지만 그보다 근본적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업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기업 문화야말로 그 회사를 그 회사답게 만드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기업 문화에는 그 회사가 추구하는 기업 경영의 원리가 깔려 있다. 잘 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직원 존중이라는 원칙을 경영의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포춘 선정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100대 직장에서 2005년 1위, 2007년 3위에 오른 슈퍼마켓 체인점 매그먼트는 전면으로 그 의지를 외부에 드러낸다. 그들은 자신의 경영 철학을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다. 직원이 먼저, 고객은 그 다음이다. 오늘날 기업들은 엄청난 경쟁과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다. 제품과 서비스, 기술 개발 등에서 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분야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혁신이 일어난다. 마케팅 기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 만족한 직원이 만족한 고객을 만들고 만족하는 고객이 만족한 주주를 만든다는 사실이다. 회사로부터 존중받는 사람은 긍정적이며 사고가 유연해지고 포용력이 커진다.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다양한 가능성에 눈을 돌릴 줄 안다. 이에 비해 존중받지 못한 사람은 다친 사고를 갖게 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아집에 사로잡혀 자신과 다른 생각이나 관점에 대해 분노를 드러내게 된다. 일본 재무부는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엘리트 집단이다. 오래전 다나카라는 사람이 재무부 장관에 발탁되자 직원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었다. 다나카가 전문가도 아니고 고학력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불만은 다나카가 장관 취임 연설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깨끗이 사라졌다. 여러분은 일본 최고의 수재들이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재무부 일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나는 책임만 지겠습니다. 다나카는 나중에 총리에까지 올랐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의 15가지 특징. 1. 쉽게 결정하지 못하며 남에게 의견을 구하면서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2. 남의 탓만 하고 자기 잘못은 말하지 않는다. 3. 방어적으로 행동한다. 4.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5. 사람들을 믿지 않으며 사사건건 의심한다. 6. 상대가 싫어하는 얘기를 일부러 한다. 7.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등의 돌출 행동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한다. 8. 완벽주의를 추구하나 그에 마땅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9. 항상 이기려고만 한다. 10. 이익이 없는 일에서도 속이려고 든다. 11. 거짓말을 하거나 허풍을 떤다. 12. 미안하다는 말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한다. 13. 일을 시도하기보다는 변명부터 먼저 꺼낸다. 14. 항상 남을 의식해 걱정하고 주눅이 든다. 15. 사소한 일에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한다. 당신만의 긍정 에너지를 전파시켜라.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해 보일지라도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특히 회사 면접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계란으로 바위를 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필요하다. 영업맨 출신의 브라이언 매트 사장은 20년이 넘도록 수많은 젊은이들의 면접을 보았다. 그는 면접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영업에서 큰 인물이 될지 아니면 중도 탈락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될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신도 금방 그렇게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매트 사장은 몇 달 전 채용한 젊은이 이야기를 꺼냈다. 그 친구와 이야기를 몇 마디 해보고 나서 바로 합격을 결정했어요.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힘이 있더군요. 요즘처럼 실업이 심각한 시기에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트 사장이 직원 채용 계획을 가진 회사가 거의 없을 텐데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느라 고생이 많군요. 라고 묻자 그 젊은이는 아닙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다닌 건 고생이 아니죠. 직장을 잡으면 다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라고 답했다. 매트 사장은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했다. 여유가 있는 걸 보니 구직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군요. 우리 회사가 처음 면접 보는 회사인가요? 젊은이가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실직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이 회사가 56번째입니다. 인사 담당자가 몇 분도 시간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 그렇군요. 결혼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배우자의 경제활동으로 버티고 있나요? 아니요. 집사람도 실직을 했고 새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매트 사장은 젊은이의 조용한 미소와 군더더기 없는 설명에 매료되었다. 흐뭇한 미소를 머금으며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았다. 내가 당신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실망이 클 텐데요. 젊은이는 거침없이 말했다. 아내에게 56번째 면접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 회사 대표에게 커피를 대접받았다고 자랑할 겁니다. 문전박대 당했던 것에 비하면 커다란 발전이니까요. 그리고 내일은 57번째 회사를 찾을 겁니다. 매트 사장은 일어나서 악수를 청했다. 나와 함께 일해봅시다. 당신을 채용하겠습니다. 그 젊은이는 지금 매트 사장의 회사에서 일하며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비슷한 상황에서 면접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이 그렇다. 매트 사장은 어제도 그런 실망스러운 면접을 보았다고 말했다. 사람은 좋아 보였지만 어쩐지 보고만 있어도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매트 사장이 물었다. 구직난이 심한데 일자리를 구하느라 고생이 많군요. 젊은이가 대답했다. 네, 넉 달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요. 저를 채용해 주신다면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옛말에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지요. 여기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회사에 문을 두드려 보았나요? 아, 몇 군데밖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회사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저한테 꼭 맞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영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업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고 최고의 영업은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이죠. 당신에게 소질이 있는지 어디 봅시다. 사장인 나를 감동시켜 보세요. 연기를 하란 말씀인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매트 사장이 질문을 던졌다. 내가 당신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사장이 그런 질문까지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면접은 좋은 말로 안심시켜 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말이다. 아, 그건 그래도 저를 채용해 주신다면. 매트 사장은 그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젊은이가 자신의 말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발전을 위해 진심 어린 충고를 해주고 싶었다. 당신은 자존감부터 가져야겠어요. 집에 돌아가면 가족들 앞에서 나는 앞으로 달라지겠다. 그 선언을 하세요. 당신은 지금 자존감을 잃은 상태입니다. 구직 활동은 구걸이 아닙니다. 자존감은 고용주 앞에서라도 지켜져야 하는 겁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자존감이어야 해요. 그것이 당신의 성공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구직을 애걸하고 있어요. 주문을 걸어보세요. 나는 끝까지 해낼 거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게 훈련한 다음 다른 회사를 찾아가 보세요. 매트 사장은 36년간 사람들을 상대하며 영업을 해온 사람이다. 그는 첫 만남에서도 사람을 금방 파악해낸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얼굴에 나와 있다는 식이다. 나는 얼굴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보는 이에게 힘을 주는 얼굴, 다른 하나는 보기만 해도 힘이 빠지는 얼굴입니다. 표정에 나와 있습니다. 대개 힘을 주는 사람들이 좋은 실적을 냅니다.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얼굴에 그게 바로 드러나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긍정 에너지를 나눠주니까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과 우환을 안겨줍니다. 회사의 채용 담당자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그런 얼굴을 가려내는 경향이 있다. 생각,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얼굴의 표정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약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줄 알며 사소한 실패에 휘청거리지 않는다. 실패를 경험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의 표정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연습을 한다 해도 채용 담당자들의 허를 찌르는 질문에는 본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진심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존감은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소질이다. 다른 사람의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스스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존감은 하늘로 솟아오르는 폭죽과도 같아서 긍정적인 감정을 고무시키면 끊임없이 의지가 불타오르게 된다. 일단 스스로에게서 존중받을 만한 소질 하나를 찾아보자. 그리고 나면 또 다른 소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다.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간단한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존중받을 만한 소질을 개발한다. 자신만의 침울한 세계에서 빠져나오도록 노력한다.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해도 좋고 아이들 축구팀의 코치를 맡아도 된다. 자원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활동이다. 긍정적인 감정을 북돋아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준다.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 모를 때는 작성한 목록을 참조한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자책하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를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누구나 실패는 한다. 다음에 더 잘하겠다고 다짐하면 끝이다. 그냥 훌을 털어버리면 된다. 셋째,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접시를 닦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 최고의 접시 닦기가 되면 된다. 영업사원이라면 어디서나 알아주는 영업사원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직업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 넷째, 내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을 찾는다. 사람은 자존감을 잃으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자.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침판이 되어줄 것이다. 다섯째, 활기차게 생활한다. 옷장 정리, 조깅, 세차같이 변화가 즉시 느껴지는 활동에 전념해보자. 다른 활동에 신경을 쓰다 보면 패배감에 빠져 허우적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섯째, 가급적이면 존재만으로도 주변이 밝아지는 사람과 어울리도록 노력한다. 매트 사장이 고용한 젊은이 같은 사람을 찾아보자.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마음이 열린다. 따뜻한 목소리, 프란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존중을 통해 더욱 반짝반짝 빛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